안녕하세요. 미니 은은의 미니쌤입니다. 저는 20개월 아기를 키우면서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보조교사가 근무 시간이 짧아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급여는 얼마인지, 또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이런 세세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보조교사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조교사를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지 보조교사로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보육교사 자격증이랑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바로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취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만약 2년 동안 근무를 한 경험이 없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장기 미종사자 교육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장기 미종사자 교육이 진행되면서 예약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다음 연도에 혹시라도 취직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교육을 받아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조교사 근무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전 보조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조교사는 오전에 많이들 구하시더라고요. 총 보조교사 근무 시간은 4시간 30분이에요. 그 중에 30분은 휴게 시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휴게 시간이 지켜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현재는 휴게 시간은 따로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은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출근을 해서 1시 30분에 퇴근을 하는데요. 이거는 원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곳은 10시에 출근을 해서 2시 30분에 퇴근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9시 반에 출근을 해서 2시에 퇴근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근무 조건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보조교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9시에 출근해서 1시 30분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 시간에 맞춘 하루 일과를 우선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아이들이 많이 등원하기 때문에 아이들 등원 맞이를 도와줘요. 담임 선생님이 문 앞으로 가서 아이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교실에는 아이들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요. 그때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이제 다치지 않게 돌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9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는 오전 간식을 먹는데요. 저희는 죽간식이 제공이 돼서 죽간식이랑 과일을 먹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시부터 10시 30분 정도까지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면 옆에서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정돈도 도와주고 아이들 활동하면 옆에서 같이 상호작용도 해주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시 30분부터 11시 반까지는 산책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교실에서 자유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유의실에 나가서 놀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아이들 상호작용도 해주고 같이 놀이도 해주고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다치지 않게 잘 살펴보고 이런 보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반부터 12시까지는 점심시간인데요. 그래서 배식하는 거를 저희가 도와주는 동안 담임 선생님은 손을 씻기시고 저는 다 배식을 한 다음에 아이들 식사하는 거 도와주고 마지막 뒷정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반부터 1시까지는 이제 아이들 낮잠 이불 펴고 눕혀서 토닥토닥해서 낮잠 재우는 것까지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1시에서 1시 반까지는 유의실 청소, 장난감 소독을 하고 있어요.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장난감 청결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소독액 뿌려서 닦고 이제 천으로 된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빨아서 말리고 이렇게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조교사 급여는 모든 원이 다 정해져 있는데 때는 세금에 따라서 실수령액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새해 전에는 100만 원을 살짝 넘는 금액을 받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여기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주세요. 세후에는 91만 8,770원을 받고 있어요.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해가지고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실수령액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1만 8,770원입니다. 다섯 번째, 보조교사를 근무하면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아시다시피 4시간 30분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저는 육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를 일찍 데리러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아이가 없다면 오후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거나 다른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자기계발 시간이 주어진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에 비해서 학부모랑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상황도 거의 적고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다는 점이 보조교사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원에서는 퀴즈노트를 쓴다든지 학부모랑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조교사가 불합리하게 조금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보조교사 월급에는 그런 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런 일을 시키는 원이라면 다른 원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보조교사의 단점 6번째, 물론 없을 수 없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보조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공감하실 건데, 이제 휴가가 자유롭지 못하고 연차나 이런 제도가 거의 지켜지기 힘들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아프면 집에서 이제 케어를 하고 싶은데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가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 만약에 교사가 아프더라도 이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대체 인력이 바로 와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세 반을 챙겨야 하는데 보조교사는 한 명이거든요. 물론 저는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옆반에 도움이 필요하면 눈치껏 가서 도와줘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쪽 반도 들어갔다가 저쪽 반도 들어갔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눈치가 빨라야 되고, 가끔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가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보조교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보조교사 선생님 도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힘내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세요. 안녕.